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판의 유머가 사라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주려고 10개 모으시는 거예요? 10개 더 됩니다. 너무 맛있어. 힘내세요. 화이팅! 진짜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수석 대변인 김철승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어떤 보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까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름 많이 봤네. 나누고 싶은 분. 처음 시작하는데. 아, 그래요? 아시는데. 이게 약간 놓아놓은 사람들 위해서 좀 크게 해야 돼. 아, 그랬어요? 그건 아, 예. 오랜만입니다. 살아서 축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평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까? 그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저희는 반드시 원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외쳐왔던 거 오직 하나입니다. 진상규명입니다. 가로막지 마시고 유가족들 목소리 똑똑히 전달되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요, 한다 하는데요. 저도 믿기 싫어요. 거부권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도드립니다. 거부권 지불하지 말라고. 정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결의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한 이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요구권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입장을 뒤늦게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1년이 지나서 기소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3사 전에 경비대를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12 신고는 6시 34분부터 계속되었는데 왜 그에 대한 대응이 늑장되었는지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했어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부권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노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울러 여러분의 행위는 의심거 실패로서 지시법 제6조 위반한 행위이며 공법 제20조 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날은 뭐했냐고! 그날은 할 일을 다 했냐! 5조 6조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방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따로 홍익표 원내대표님 만나시거나 좀 추진하실 분이 지금 만날 분위기 아닙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오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합의에 도달하는 얘기가 났는지 그런 뉘앙스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합의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게 만든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 이해된 2년 동안에도 수많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2년을 유예시킨다니요. 진짜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어떤 목숨을 지나고 어떤 목숨을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님 누가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누가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꼭 막아주십시오. 끝까지 막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거듭섰습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권 청산론을 내세웠습니다. 운동권 저격수를 자처하는 여권 인사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현역 의원 박정하로 와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출마 선언하신다고 해서 옆에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중구 성동 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선언문에 당의 강곡한 부름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채널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중요하게는 그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 수도권 선거에 꼭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지요. 근데 왜 인재영입위원회도 협의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갑니다. 근데 지금 협의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그 다른 후보들이 지금 후보 등록을 한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어요. 출마 선언문에 민주화 운동 경력이랑 완장을 차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종석 비서실장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지금 그 상황인데 각오한번. 뭐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뭐 누가 나오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과거 퇴행적이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예.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윤희숙이요. 그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선을 만들고 우리 당 우수한 후보 소개시켜주는 게 그게 왜 무리가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할까요? 중고선거 쪽이라고 좀 많이 다녔죠. 20대 때는 학생운동 하느라고 많이 다녔고 30대 때는 회사가 또 그쪽에 있어가지고 옆 동네에서 운동권과의 싸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운동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좀 이건 그거 저 같으면은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라서 만약에 당에서 저한테 서울 지역 어디 제가 운동권에서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저는 수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신당들이 모두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정당들은 험지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전국이 험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송동지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수박도 안 됐을 거고, 처단될 사람으로 지목되지도 않았을 텐데,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야권을 재건하고 확장하려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복지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공약 내고 했던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야경자 저희 한국의망 대표님이 이제 합당을 해서 양현재 대표님이 살아오신 길이 대한민국의 많은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깨부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삼성전자의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가지고 그때는 미스 양이라고 불리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거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에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합당은 그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들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혁미래당, 여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왜 개혁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신당 박치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랑 상당히 이름이 일치하는데. 돌림자 문제. 우리가 지금 미래 돌림자여서 그런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개혁이 돌림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미래하고 개혁을 이렇게 합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이름이.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hard believing the words you've heard before, but darling, you must trust them just once more. 'Cause baby, goodbye doesn't mean forever. Let me tell you, goodbye doesn't mean we'll never be together again. If you wake up and I'm not there, I won't be long away. 'Cause the things you do, my goodbye girl,
will bring me back to you. I know you've been taken, afraid to hurt again. You fight the love you feel for me instead of giving in. But I can wait forever, helping you to see that I was meant for you and you for me. So remember, goodbye doesn't mean forever. Let me tell you, goodbye doesn't mean we'll never be together again. Though we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